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사 시험 대비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업무란 요양보사 선생님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례모험을 잠깐 보죠. 거동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세면 장소까지 걸어가기를 거부한다. 우리 케어의 기본은 잔존 기능 유지, 잔존 기능 보존, 잔존 기능 증진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만 도와준다. 그리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돕는다, 이런 말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잔존 기능을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설득한다, 이런 말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10번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고집할 때 어떻게 한 요양보사가 잘했냐? 대상자의 가족과 상의하여 동일한 똑같은 옷을 몇 벌 추가로 구입하여 입게 한다도 정답이죠. 혈압이 높은데도 대상자와 가족이 목욕을 희망한다. 어떻게 한 요양보사가 잘했냐? 혈압이 높을 때는 기본적으로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설명한다. 화낸다, 윽박지른다, 조롱한다, 비웃는다, 이런 것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조곤조곤 설명한다. 요양보사의 포지션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보고하고 기록하는 자이다. 자, 그러면 22번 기저귀를 찾고 있을 때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꾸 넣는다. 어떻게 한 요양보사가 잘했냐? 그러면 먼저 엉덩이나 이런 쪽에 습진이나 발진이 이상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이상이 있을 때는 보고한 요양보사가 잘했죠. 그리고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어 청결을 유지시켜준다. 이런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한다. 관장은 간호의 파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의료 행위이므로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병원에 모시고 간다. 또는 배꼽을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해준다. 물을 마시게 해준다. 평소의 식사 습관을 고려해서 풀떼기 음식을 섬유질을 준다.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될 수 있죠. 자,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어떻게 한 요양보사가 잘했냐? 그렇죠. 그 일은 내 업무가 아니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다, 이해를 돕는다, 이런 말이 정답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자신의 애완견을 산책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요즘에 강아지를 많이 키우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의 서비스 항목에는 강아지 산책이 없다고 설명한다.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 요양보사가 잘했냐?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두어서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본다. 그리고 알록달록 예쁘게 분위기를 바꿔본다.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냉장고 안에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 참고로 어르신들은 웬만한 건 모두 뭐가 됐든 버리는 걸 싫어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한 요양보사가 잘했냐? 그렇죠. 대상자와 함께 냉장고 내부를 정리정돈한다. 또는 가족이 지켜보는 데서 정리한다. 그리고 다른 음식은 상한 게 없는지 살펴본다. 이런 것이 정답이죠. 치료식이 맛없다고 불평한다. 어떻게 한 요양보사가 잘했냐? 취향에 맞는 음식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영양사나 주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이런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외출할 때마다 요양보호사 차량을 찾고 타려고 한다.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개인 차이므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한다. 이런 것도 정답이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이용해야 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옆에 있어야 함을 설명한다. 고액과 관련해서 은행 업무를 맡길 때가 있어요. 돈을 고액을 찾아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가족과 함께 동반한다. 그리고 함께 간다가 정답이죠. 여봐, 오는 길에 우리 아들 담배 좀 사와봐. 대상자가 본인 아들과 관련해서 또는 손자, 손녀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도와줄 것을 부탁할 때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요양보호는 등급을 받은 대상자만을 위해서 행해지는 서비스이므로 대상자 이외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런 것이 정답이죠.
몸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할 때 어떻게 한 요양보사가 잘했냐? 단호하게 말한다. 다른 것들은 다 상냥하게 싹싹하게인데 성과 관련돼서는 단호하게 말한다. 또는 나의 상관에게 보고한다. 이런 것도 정답이죠. 대상자가 아들이나 며느리나 사위, 가족의 험담을 들어놓을 때 어떻게 한 요양보사가 잘했냐? 들어는 주지만 가족의 싸움에 끼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정답이 될 수가 있죠. 자, 요양보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내가 머무는 시간 동안에 하는 일을 말해요. 그러면 요양보사 일 역할은 어디까지냐, 무엇이냐? 숙련된 수발자, 대상자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이죠. 정보 전달자, 대상자에게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이에요. 관찰자, 대상자를 잘 바라보고 언제든지 이상하면 보고하는 사람이죠. 말벗과 상담자, 대상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말벗과 상담자이죠. 잔존기능 촉진자예요. 동기유발자, 잔존기능 촉진자이다. 동기유발자란 잔존기능 촉진자예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이 최대한 오랫동안 남아있도록 촉진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동기유발자라고 부릅니다. 옹호자, 대상자의 편을 들어주기. 그래서 혹시나 학대를 당하는 일을 발견을 했거나 의심이 들 때는 신고한다가 정답이죠. 인권과 직업윤리, 이 부분은 공자, 맹장님 같은 이야기죠. 우리 도덕, 윤리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을 한번 보죠. 시설 운영,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들어있어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생활 단계 부분에서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고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요.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진로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죠. 정치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 태소에서는 노인 스스로 태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노인 학대, 학대라는 것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신체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신체적 학대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학대의 주 대상자는 대체로 남자 어르신이고요. 학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대체로 아들이고 그 다음이 배우자입니다. 몸을 괴롭히는 것을 신체적 학대라고 부르고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정서적 학대라고 부르고 성과 관련된 학대를 성적인 학대라고 부르고 돈을 갈취하고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을 경제적 학대라고 해요. 그래서 강남의 부자 할배 다 주면 굶어 죽고 안 주면 맞아 죽고 조금씩 주고 도망 다니기. 방임은 냅두는 걸 말해요. 노인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부양 의무자가 자기의 의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을 방임, 냅둔다고 합니다. 방임은 냅두는 거예요. 자기 방임은 내가 목을 매서 자살한다든가 약을 먹고 죽는다든가 하면 주변에서 내 자식들을 험담할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 하나 못 모셔서 쟤네 아버지 자살했대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니까 본인이 조용히 죽어주려고 하는 행동.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배고파도 밥을 먹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냅두는 행위를 자기 방임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최땡땡 어르신. 몹시 야여있고 행색이 초라하다. 무엇을 의심할 수 있냐? 정답은 자기 방임입니다. 자기 방임. 유기는 갖다 버리는 것을 말해요. 시설에다 모셔다 놓고 1년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을 무엇이라
무엇이라고 하냐? 육이에요. 완벽한 정답은 시설 육이죠. 그래서 예전에 고려장 있죠. 고려장. 그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인권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요. 그 중에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법이냐? 정답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성이 나오면 다른 것들은 다 상냥하게 싹싹하게 이러는데 성희롱에 대해서만은 단호히가 들어가요. 그래서 성희롱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윤리는 도덕이죠. 도덕, 윤리. 우리는 도덕, 윤리를 어렸을 때 이미 다 배웠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장이 정답이죠. 진한 글씨만 보죠.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항상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이 업무 활동을 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매슬로우의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호감을 주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에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해야 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알리도록 한다. 어디까지냐? 잘 모르는 거, 의심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보고하도록 한다. 알린다.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좁은 식견으로 조언하지 말고 보고한다, 알린다, 연계한다. 이런 것이 정답입니다.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다음을 준수한다.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잘한 요양보호사를 찾아라.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 요양보호사가 정답이죠. 그리고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항상 보고하거나 신고하도록 한다. 그러면 다음으로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시험에 나올 뿐만 보죠. 손목 통증, 손목이 아픈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리고 쭉 넘기시면은요, 우리가 초기 치료 중에서 갑자기 다친 거, 냉찜질, 네모치시고, 냉찜질은 얼음이나 차가운 물질로 조직의 온도를 낮추고 열감을 떨어뜨리고 부종을 감소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냉찜질. 냉찜질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얼음주머니는 2시간마다 20에서 30분씩 하는 것이 좋고 갑자기 다쳤을 때는 냉찜질, 얼음찜질이 좋다. 오래된 통증은, 만성 통증은 온찜질이 좋다.
스트레칭은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는 것을 스트레칭이라고 한다.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정도 쉬도록 한다. 스트레칭을 하는 목적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작업이나 운동 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이고, 유연성을 증진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라는 것은 관절을 크게 큰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만큼 벌리고 얼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가 가동의 범위예요. 그래서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정도 쉬도록 한다.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하도록 한다. 일반적 감염 예방,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기관 차원에서는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되고요. 반드시 인플루엔자, 독감, 주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독감은 1년에 한 번, 파상풍은 10년에 한 번, 폐렴은 65세 이상, 대상포진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맞도록 한다. 기침 예절,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한다.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그리고 손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도록 한다. 만약에 요양보호사의 연령이 가임기 여성이어서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요양보호사는 풍진이나 수두에 걸린 대상자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한다. 풍진이나 수두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3개월을 넘지 않은 수정체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헬렌 켈러 같은 아이를 낳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의 연령이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도록 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이죠.